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할 얘기가 있는데요. 그 AI가 지금 이제 막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AI가 발전이 되면 어, 사람들의 직장이 없어질 거다. 직업이 없어질 거다.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일자리 없어지는 건 맞아요. 예.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맞는데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과도기라는 게 어떤 일이든 간에 과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당분간은 초창기에는 AI가 발전이 되면서 자리 잡기 전까지 어느 정도는 이제 일자리가 좀 줄을 거예요. 왜냐하면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테니까요. 뭐 노가다를 뛰는 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변호사 일이나 뭐 회계사 일 같은 거 AI가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제가 이미 제가 지금부터 말할 관점이 어떤 거냐면은 제가 한 6, 7년 전부터 제가 생각했던 거거든요. 앞으로 결국 우리 인류는 계속 발전하다 보면은 AI가 될 거고 AI가 어, 일상생활에다 반영이 될 거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인류가 엄청나게 번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자리를 잃는다는 거는 무엇일까요? 예, 돈을 벌 기회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죠? 돈을 번다는 거는 내가 일자리가 주어지고 거기 가서 내가 나의 노동력을 태워서 나의 시간과 나의 노동력 아니면 나의 무슨 뭐 생각이나 이런 여러 가지 관점들을 녹여내서 얻는 게 그 수입이잖아요. 돈이잖아요. 그죠? 그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많이 우려를 해요. 뭐 AI가 실생활에 도입이 되면 모두가 이제 사람이 인간이 퇴출될 거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가진 게 한 6, 7년 전부터 알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냐면은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얼마 전에 한 1년이 안 됐어요. 몇 개월 전에 일론 머스크가 사우디아라비아인가 어디 무슨 컨퍼런스인가 거기 가가지고 학회인가 어디 가가지고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AI로 일자리가 대체되는 것은 우리가 일자리를 잃는다기보다 인류에게 엄청난 번영을 줄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우리들에게 소득이 아니라 고소득을 줄 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 동생이나 제 지인들한테는 제가 몇 번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지인들이나 제 동생들은 거기에 의문을 갖는 거죠. 아니, AI가 발전이 돼서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데 왜 사람이 직장이 잘리는데 직업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고소득을 벌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 말을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AI가 이제 계속 이제 AI는 어떻게 보면은 전기만 꼽아주면 돌아가는 거예요. 24시간. 그죠? 그 전기 꼽아주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오류나 어떤 뭐 수정 같은 거 아니면 무슨 뭐 하드웨어적으로 고장이 나거나 그랬을 때 그걸 고쳐주는 거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24시간 잠을 안 자간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은 인간이 일할 때보다 능률이 2배 이상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이 낮에 10시간 일하고 10시간 12시간 일하고 밤에 자는데 어떻게 응? 2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2배가 아니라 3배 4배까지도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자, AI가 탑재된 로봇들이 와서 이제 노가다를 뛴다고 해보세요. 걔네들이 지칩니까? 안 지쳐요. 전기만 충전만 되면은 걔네들은 24시간 잠을 안 자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일을. 그리고 능률이 인간 같은 경우는 하다가 쉬어줘야 돼요. 1시간에 뭐 10분이고 20분이고 쉬어줘야 되고, 밥도 먹을 시간이 있어야 되고, 담배 필 시간도 있어야 되고, 이 몸이 체력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로봇은 그렇지 않아요. 전기만 충전해주면 계속 돌아간단 말이에요. 요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이제 태양광이 예전에는 태양광을 어떤 그러니까 태양광을 포집을 하면은 태양광의 한 12%그 정도가 그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 얼마 전에 며칠 전이에요. 일주일도 안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 연구진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거를 이용했대나 그래가지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거의 28%인가까지 40% 30%인가 28%까지 그걸 올렸다고 제가 봤거든요. 거의 2배 이상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는 태양으로부터 태양열을 만약에 100%의 어떤 열량을 받으면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열량을 가지고 전기로 전환하는 게 한 20 몇 퍼센트, 지금 한 10 몇 퍼센트가 돼요. 2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무시 못합니다. 앞으로 기술이 개발되면 30%, 40%, 50%, 60%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이제 태양광을요. 그때 되면은 다른 뭐 석탄 발전이나 가스 발전, 석유 발전이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요. 그냥 태양광만 하면 돼요. 그냥 우리 집들 보면은 아파트 옥상이나 집 창문 있잖아요. 거기다가 요 얼마 전에는 무슨 뭐 흑연인 같은 무슨 뭘 이용해 갖고 또 굉장히 얇으면서도 굉장히 효율이 좋은 태양광 패널을 우리나라에서 개발했거든요. 그게 상용화가 되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 개발이 되면서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창문에다 붙이면 돼요. 그냥 창문에다, 이런 창문에다 붙이면은 그게 태양열을 흡수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진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기 때문에 여름 같은 때는 진짜 전기세 거의 안 들고 쓰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기업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노는 땅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 지구 온난화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죠? 지구 온난화라는 거는 태양에서 빛이 와서, 태양에서 빛과 열량이 와서 그게 대지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흡수. 바닷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약에 세수대야에다가 물을 받아놓고서 거기다가 이 열풍기를 갖다 드라이기로 확 쏘면은 어떻게 돼요? 물이 뜨뜻해지죠. 그건 뭐냐면은 물이 그 드라이기의 열기를 흡수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바다에서 지금 태양열을 갖다 흡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바다 이런 너무 깊지 않은 연안이나 아니면 깊은 곳이라도 이게 부표처럼 뜨는 거 있잖아요. 뜨는 태양광을 갖다가 만약에 태양광이 막 한 3, 40%까지 효율이 높아졌다. 그걸 거기다 띄워놓고서 거기다가 태양광을 설치해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태양광이 날라와서 그 태양광판에 부딪히겠죠. 그러면서 거기서 열량이 흡수가 돼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나머지 태양열은 어떻게 돼요? 그 태양광 패널에 반사가 돼서 우주로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바다에다가 그늘을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늘을 많이 만드는데 그게 단순히 그늘만 만드는 게 아니라 태양광 집광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효율이 좋은. 그러면 태양에서 지구가 태양으로 받는 열을 갖다가 대부분 우주로 반사해 날려버리면은 지구는 다시 온도가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태양광을 쓰면서 우리가 이제 석이나 석탄을 발전하지 않으면은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게 줄잖아요. 그죠? 그거 급격히 줄이면은 이산화탄소가 줄면 우리가 온실효과가 줄어들면서 지구의 온난화가 확 줄 수 있는 거예요. 진짜요.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이게요. 아직 기술 개발이 아직 더 되지만 더 된다면은 좋은 방법이고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AI의 발전이 인류의 무슨 일자리를 다 빼앗아서 다 멸망으로 간다 이런 건 아니고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한번 잘 해봅시다. 개념을요. 자,
AI가 계속 발전이 돼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4시간 계속 돌아요. 그러면은 인간이 일하는 것보다 2배, 4배 효율을, 2배가 아니라 4배 효율을, 4배 이상의 효율을 냅니다. 왜냐면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먹고 사는 게 뭡니까? 알타리, 뭐 김치, 깍두기, 빵, 쌀, 이게 주식이잖아요, 그죠? 그럼 쌀은 누가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인간이 기계를 사서 이항기 같은 거 사갖고 콤바인 사가지고 씨 뿌리고 모종하고 그래서 그거를 뽑아내잖아요. 그래서 그 쌀을 생산을 해서 쌀을 지금 국가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무 수매를 하고 있잖아요. 비싼 가격에 수매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쌀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먹거리의 어떤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도 있기 때문에 쌀을 생산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최저 가격을 보장을 해줘요. 원래 시장 원리로 봤을 때는 쌀이 만약에 너무 많게 풍년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쌀이 생산이 많이 되고 그러면은 경매가가 떨어져가지고 가격이 똥값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쌀은 우리나라 사람 국민의 주식이기 때문에 이거 전략자산이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뭐 경매로 싸게 나와도 그거 무시해버리고서 그냥 어느 정도 가격은 우리가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돈이 그냥 무조건 그냥 쌀을 막 짓는 거예요. 그냥 막 돈이 안 돼도 짓는 거예요. 생산이 많아도. 왜냐? 생산량이 풍년이 되더라도 막 지어갖고 그냥 내놓으면 정부가 어느 가격이 보장을 해주니까. 그러면은 세금이 낭비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죠? 세금이 계속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 로봇이 농사를 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로봇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이 논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이 연세가 들어가고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제 기력이 다하고 돌아가시게 되면은 자식들이 가서 가업을 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부모님께서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고 해갖고 부모님께서 뭐 편찮으시고 연세 드시고 하셨다고 해서 나 직장 때려치고 가갖고 농사 지어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 땅을 결국은 조금 싸게 해서 정부에서 수매를 다 하는 겁니다. 다 땅을 다 사들이는 거예요. 다. 어차피 당신들 농사 안 짓고 하니까 땅도 안 팔리니까 논을 누가 사요 거기를? 정부에서 거기 뭐 김해평야나 나주평야 같은 경우는 거기는 절대 농지란 말이에요. 쌀 농사 이외에는 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예, 갔다가 막 매립해고서 무슨 공장 짓고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나라에서 땅을 다 사는 겁니다. 그럼 그 농사를 짓던 자녀들도 어떻게 생각해요? 어차피 절대 농지고 다른 거 어차피 질 수도 없고 벼농사밖에 못 짓는 땅인데 그 많은 땅을 갖다가 아니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도 지금 여기서 지금 직장 일을 하고 여기서 무슨 뭐 알바를 뛰는 뭐 하고 있는데 가도 농사시기 싫잖아요. 솔직히 누구든지. 저도 농사시키는 거 싫어요. 힘들고. 그러면은 농사짓기 싫으면 그 땅을 방치해야 되잖아요. 방치해도 결국 1년에 한 번씩 얼마 나가요? 세금은 땅에 보유세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야, 너 어차피 땅이 못 팔잖아. 사는 사람도 없잖아. 그러니까 정부에 사줄게 그러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격을 좀 쳐줄게. 대신 조금만 좀 싸게 좀 같이 출하이 하자. 합의하자. 그러면은 아니 여기 도시에서 살던 자녀들이 농사 질 줄도 모르는데 부모님한테 농사 짓는 거 배운 것도 없어요. 근데 가서 무슨 생뚱맞게 농사를 짓냐고요. 대부분이 안 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돼요? 그래 조금 덜 받더라도 어차피 뭐 팔아서 돈 되면 다 내 돈인데 없던 돈 생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꽁돈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땅을 갖다가 국가에다 파는 거예요. 그럼 이제 땅은 국가 소유가 돼요. 그렇게 하나하나 국가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나주평야나 김해평야를 다 이제 정부 소유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땅이 다 구획이 됐잖아요. 이렇게 네모나게 해갖고 다 구획이 나눠져 있잖아요. 누구 땅, 개똥이네 땅, 누구네 땅, 누구네 땅 다 돼 있잖아요. 그죠? 누구 땅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다 토지 정리를 하는 거예요. 다. 이게 어차피 정부 소유이기 때문에 다 정부 땅으로 해갖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무슨 뭐 구획 같은 거 그려져 있잖아요. 이렇게요.
구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땅마다, 그죠? 네 땅 내 땅 해갖고 이렇게 뚝을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말뚝 박고서 뭐 네 땅 내 땅 이렇게 다 나눠놨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다 하나의 토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경계면만 해도 그게 모이면은 땅이 엄청납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그 땅을 다 일원화해서 한 땅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AI 로봇을, 농사 로봇을 집어넣는 겁니다. 24시간 농사 짓는 거예요. 그냥 다. 그리고 쌀을 농사 질 때 농약 안 치는 거예요. 농약을 칠 필요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로봇을 만들어 갖고 그냥 로봇 등짝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부착하는 거예요. 태양광, 낮에 태양광 받아 갖고 배터리 충전되게. 걔네들이 다니면서 그 뭐죠, 그 무슨 뭐 메뚜기나 막 이런 벌레들 있잖아요. 막 저기 벼나 이런 곡식을 갉아먹는 벌레들 있잖아요. 그거 다 손 잡는 거예요. 다 로봇이 가서 뚜두두두두두 잡는 거. 로봇이 AI가 가고 다 잡는 거예요. 다 그냥. 그러면 약을 뿌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농약이죠. 무농약. 웰빙이야. 웰빙. 갖다가 대충 씻어가고 그냥 먹으면 돼요. 그냥. 예. 뭐 농약 같은 거 안 쓰면은 바다로 흘러가는 농약도 없고, 결국 우리가 농약을 쓰잖아요. 그게 토지에 녹아들었다가 비가 오면 다 녹아서 바다로 가요. 다 바다가 다 오염되는 겁니다. 그런 일도 없어지는 거죠. 이제 비료만 좀 치면 돼. 비료만, 질소 비료만 치면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서 부가 창출될 거 아닙니까? 그죠? 로봇은 그냥 정비만 좀 해주고, 에너지 같은 게, 에너지 비용이 별로 안 들잖아요. 태양에서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꽁돈이잖아요. 그냥. 그럼 로봇을 정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로봇은 24시간 계속 농사를 쳐요. 벼농사, 밭농사, 논농사 다 하는 거예요. 수박도 다 기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일자리가 없잖아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그럼 그 로봇들이 이제 부를 어마어마하게 창출할 거 아니에요. 인간이 만약에 1년 동안 농사를 져서 100만 원을 번다 치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번다. 그럼 로봇이 만약에 인간의 4배 효를 내면 얼마를 벌까요? 4천만 원 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4천만 원 벌 거 아닙니까? 그럼 3천만 원의 초과 수익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걸 갖다 국민한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정부에서도 로봇을 하겠지만 기업들도 있는데, 기업들이 만들는 부는 어떻게 그거를,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은 그거 뭐 기업들만 뭐 사람 안 써서 돈 많이 효율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면 기업들은 논하는 거 아니냐. 기업들만 논하지 무슨 뭐 일반인들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부의 편중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자, 전 세계적으로요. 예. 노동자의 어떤 가치, 어떤 자유, 안전, 이런 거를 보장하기 시작한 게 미국이 아니에요. 유럽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자유를 표방하는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 이런 EU 있잖아요. 유럽연합. 유럽연합에서 먼저 뭐 주 며칠, 뭐 4일 근무, 이거를 걔들이 먼저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답게 살자 이거. 인간답게. 일만 하는 인간이 아니라 일도 좀 하면서 보람을 느끼되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자라고 정책을 먼저 낸 게 유럽입니다. 지금 탄소 있죠. 탄소 절감하는 거 있잖아요. 그 탄소 절감하는 것도 유럽에서 먼저 시작한 거예요. 유럽에서. 네, 그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걸 이미 다 과학자들이 다 통계를 내가지고 논문을 써서 다 이렇게 정책까지 반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은, 자, 유럽에서 먼저 아마 최초 시작할 겁니다. 기업들이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로봇을 고용해서 부를 4배씩 창출하게 되면은, 자, 기업들도 만약에 사람을 썼으면 10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4천만 원을 벌었잖아요. 그럼 4배 벌었잖아요. 그럼 3천만 원의 초과 수익이 있잖아요. 이걸 세금으로 다 뜯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어요. 아니, 어떻게 세금을 뜯어? 그게 말이 돼? 법적으로 그게 막 달라간다고 걔들 줘?
그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가면 어떻게 할 거야?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일본이나 이런 데로 가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계속 유럽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비슷한 쪽으로 이제, 왜냐면 우리도 뉴스를 보잖아요. 미국도 뉴스를 보고, 일본인도 그렇고 중국인도 그렇고 뉴스를 본단 말이에요. 뉴스를 보면 어떻게 돼요? 유럽에서는 이제 앞으로 3일째 근무하고, 그리고 남는 기간에는 로봇들이 근무하고, 로봇을 써서 근무해서 초과 수익이 나면은 그 초과 수익분을 세금으로 걷는데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바보들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도요. 우리들도 정부에다가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급진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바로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점진적으로 바꾸게 되는데, 우선은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어떤 그런 요구를, 유럽이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나 일본이나 뭐를 합니까?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 선거를 한단 말이에요. 선거. 우리는 선거를 해요. 선거. 예. 선거의 자격은 누가 져줘요? 로봇은 주어지지 않아요. 인간한테만 주어집니다. 그 나라에 해당된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는 국민들한테만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자, 유럽도 그렇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유럽 국민들이 딱 있는데 일자리가 막 없어. 그럼 일자리 없다고 막 데모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막 데모한다고요. 그러면은 거기서 데모한 사람들 다 쓸어버려, 이렇게 하는 정당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사람한테 표가 갈까요? 그 사람 표 하나도 못 얻습니다. 그렇잖아요. 표를 못 얻는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표를 못 얻으면 어떻게 돼요? 정당 계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 예, 표를 못 얻으면 그 정당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만약에 정치인이다. 그럼 어떤 정치 캐치프레이를 내걸까요? 국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저희가 의회의 다수를 확보하게 된다면, 인간을 고용하지 않고 로봇을 사용해서 초과 수익을 내는 기업들에서 다 세금으로 걷겠습니다.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공약을 내거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자리가 다 없어서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 당을 뽑겠죠. 그 당에 있는 사람들 뽑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당이,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요. 여당이 만약에, 그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로봇들 해갖고 초과 수익 내는데 그걸 어떻게 뺐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뽑겠어요? 안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만요. 그 사람들. 안 찍으면 어떻게 해요? 정당 해산제 날아가죠. 그럼 지금 야당이 만약에 우리가 집권하면은 초과 수익을 다 세금으로 다 추징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추징을 해서 그걸로 여러분들께 다 베풀겠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다 드리겠습니다. 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 찍겠어요? 누구 찍으시겠어요? 그럼요. 야당을 찍겠죠, 지금요. 예. 그럼 그 사람이 대통령 되거나 총리가 되거나 어떤 의회에 다수를 잡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공약을 했던 그 법안을 계속 통과시키겠죠. 그럼 결국은 법으로 그게 제정이 되면 기업들은 그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삼성전자가 지금 만약에 직원들 써가지고, 이렇게 얘들 1년에 무슨 한 10조를 벌어요. 근데 로봇을 쓰기 시작하면서 한 40조, 50조를 벌어요, 이제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봇을 쓰겠죠. 사람을 자른다기보다는 사람을 모집을 안 하겠죠. 그죠? 신규 채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이 들고 기간이 된 사람은 다 내보내는 거예요.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내보내는 사람들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다 이제 AI만 쓰게 되는 겁니다. AI 로봇들만. 그럼 AI 로봇들만 써갖고 삼성전자가 그렇게 올라갔을 때 1년에 예를 들어 10조 벌려고 하는 40조, 50조 벌었다. 그러면 정부에서 만약 너 30조는 세금을 내라? 딱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낸다고 할 수도 있고 안 낸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그거 만약에 세금 안 내고 그냥 외국으로 가면 어떡해요? 그럼 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삼성이 정부에서 너무 세금 많이 걷어. 나 그냥 외국 갈래. 유럽으로 갈래. 저 프랑스 갔어요. 거긴 더 뜯겨요. 그렇게 되면은 프랑스에서는 더 뜯기고 있을 겁니다. 더 뜯겨요, 거기는. 영국 더 뜯길 거고, 이탈리아 이런 데 가면 더 뜯길 겁니다, 거기는. 그 나라 이미 그 법안이 시작이 됐을 거예요. 아주 진보적이고 엄청 빠른 법안을 만드는 게 지구상에서, 지구촌에서 제일 빠른 법안을 만드는 나라들이 유럽입니다, 유럽 나라. 그 다음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따라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지금 탄소 중립이잖아요. 탄소 중립. 유럽은 이미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앞으로 한 20년 뒤면 이렇게 100% 이제 그냥 신재생 에너지로만 이제 됩니다. 걔네들은 가능해요. 예. 태양광도 효율 발전되고 이렇게 하면은 풍력하고 다 때려박아갖고 걔네들은 100% 자기 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 물품들이 전부 다 태양광이나 어떤 신재생 에너지 될 겁니다. 유럽 애들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지금 신재생 에너지 하고 있나요, 지금요? 개뿔도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원전에다가 지금 하고 있어요, 원전. 예? 우리나라는 풍력도 별로 그냥 바람 불다 안 불다 막 이러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결국 우리나라에 있던 삼성전자가 나 대한민국 진짜 세금 너무 많이 내가 AI 써갖고 수익을 100조 10조 낼 거 40조 내고 있는데 그걸 내가 왜 30조를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돼? 이러면서 다른 나라로 가봤자 괜찮은 나라 웬만한 데 가면은 다 털린다는 거예요. 다 털려요, 다. 예. 그 나라 가면 이미 거기는 법이 이미 더 세게 제정이 돼 있어. 예. 그게 돼 있을 거예요. 미국 가도 마찬가지일 거고. 예.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다시 걔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따져본단 말이에요. 가기 전에. 프랑스에 갔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 시뮬레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프랑스에 가니까는 거기냐 50%대야. 거긴 50%야. 그나마 한국은 30%니까 한국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이 눌러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외국도 그런지 유럽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법이잖아요. 중대재해법.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중대재해법. 예를 들어서 무슨 회사에서 무슨 어떤 무슨 말단 무슨 직원이 만약에 사망 사고가 몇 명 난다. 그러면 그 회사의 오너가 책임지는 거. 예. 그냥 그 파트를 맡고 있는 대표가 어떤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그 그룹의 그 대기업의 오너가 책임을 져라 이거예요. 그게 중대재해법이거든요. 예전에는 어디서 누구 죽으면은 오너들은 그냥 괜찮아요. 그냥 저 밑에 있는 말단 책임자한테 그냥 책임 전가하면 되니까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럼 그 사람만 자르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 잘라버리고서 또 그냥 경비를 또 아끼느냐고 실적을 내기 위해서 돈 더 많이 벌려고 또 이런 안전 보장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대재해법을 만들었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재용 같은 사람이 삼성 반도체에서 막 사람이 죽었어요. 5명 죽었어. 그거 만약에 중대재해법을 걸어갖고 이재용한테 타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빵빵 가야 돼요. 로봇을 쓰면은 로봇이 만약에 사고가 나갖고 팔이 부러지고 허리가 절단이 났다. 예. 그렇다고 중대재해법 적용이 됩니까? 적용이 안 되거든요. 로봇을 씀으로써 수익이 많이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년에 10억 벌던 거 1년에 50억 벌잖아요. 그럼 세금을 45억을 추징을 해도 삼성전자는 괜찮은 겁니다. 왜냐면은 중대재해법에 안 걸리거든요. 이제 그냥 로봇들 막 굴리다가 로봇들 어디 절단 사고 나고 막 사고 나고 황산 막 누출되고 그래도 로봇들은 끄떡없어요. 예. 중대재해법으로 걸릴 게 없는 거야. 그럼 내가 깜빵을 안 가도 돼.
그런 위험이 사라지는 거예요. AI를 쓰면은. 얼마나 좋냐고. 어차피 오너들은 앉아서 그냥 회사 경영만 하면 돈이 들어오는데 조금 덜 벌면 어때? 리스크가 날아가는데. 내가 깜빵을 갈지도 모르는 리스크가 날아가는데.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거는 말이죠. 누구에게나 다 동등합니다. 거의 동등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80살을 살고 어떤 사람은 70살을 살잖아요. 그죠? 대기업 오너라고 해서 100살, 200살 사는 거 아니에요. 잘 살아야 80이에요, 80. 예. 그때부터 길길 되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지팡이 짚고 휠체어 다니면서 한 10년 더 살다가 90살에 죽고 그래요, 다. 그것도 잘 사는 거예요. 응? 오너라고 무슨 뭐 120살 사고 그럽니까? 좋은 거 먹는다고 120살, 150살 삽니까? 안 그래요. 시간은 똑같은 겁니다. 어차피 인생은 스타트 딱 응애하고 태어나면은 다 똑같은 거예요. 얘 태어났지? 오늘부터 앞으로 한 80년 살면 죽겠구나. 통밥이 나오는 거예요, 다. 예. 아무리 대기업 오너들도 그 사람들도 시간이 1년, 2년 깜빵에서 있잖아요. 우리보다 더 괴로워, 그 사람들은. 자,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우리들은 1년, 2년 깜빵에 간다고 해도 어차피 뭐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한 달에 뭐 한 2, 300 버는데 깜빵 가 있으나 뭐 별 차이 없다. 그냥 좀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재벌들은 할 게 많단 말이에요. 걔들은 돈이 많으니까 즐길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도 가고 싶다. 자기 개인 비행기 타고서 프랑스 가고 거기서 푸아그라 먹고 오고, 돈페르뇽 그 몇천만 원짜리 포도주죠 그거 마시고, 미국 라스베가스 가서 이거 뭐야 치칵치칵 하는 거 보죠. 이거 슬롯 머신인가 그거 돌리고 오고, 아니면 도박도 할 수 있고, 여자도 즐길 수 있고, 그런 시간을 갖다가 1년 2년을 갖다가 허비하고서 깜빵에서 구속돼서 있는다? 그 사람들은 미치는 거예요.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재용 회장이 전에 깜빵에서 한 1년인가 있다 나왔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맨날 뛰고 뜀박질하고 그랬다면서요. 거기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하고 싶어도 못해. 내가 이거 뭐 여자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고, 아무리 돈 많으면 뭐 하냐고요. 그냥 법에 의해서 딱 잡혀서 딱 들어가면 그냥 끝나는데, 그냥.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거기 깜빵 있는 동안은.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싶겠어요? 다시는 안 들어가고 싶지. 그럼 AI 로봇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대재해법에 안 걸린단 말이에요. 너무 좋단 말이야. 그냥 막 굴려도 돼. 로봇 고장나면 다시 하나 사든지 하면 돼. 그냥 고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리스크가 주는 거예요, 리스크가. 인생을 허비하는 리스크가 주는 거라고요. 그럼 그랬을 때, 예, 우리가 만약에 정당을 뽑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당을 뽑는데, AI 로봇을 씀으로 인해서 그 부가 창출되는 그 기업들한테 세금을 왕창 뜯는 공약을 내건 정당을 우리가 뽑을 거 아닙니까? 또 그런 사람을 대통령 뽑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이 그 뽑은 정권이,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초과 수익에 대해서 대기 기업들의 초과 수익에 대해서 기업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줘요. 너희들 많이 해. 대신에 초과 수익은 다 AI 로봇을 사용한 초과 수익은 우리가 다 환수할 거야. 세금으로 왕창 걷어내요. 그래도 기업들은 별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애플도 있죠.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걔도 만약에 로봇 사서 나중에 만약에 직원들 다 자르잖아요. 미국에서 대통령이 미국 정치계들이 기업들로부터 로비는 받지만 기업들하고 같은 편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 같은 편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기업하고 같은 편 아닌 편 이게 아니라 적이냐 이게 아니라 표 다시 받아서 다음에 다시 또 자기가 집권하느냐 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 애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초과 수익이 뭐 엄청나게 나요. AI를 써가지고. 근데 미국 정부에서 법안을 만들어 갖고, 야, 미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말이야,
사업체들은 AI를 사용한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초과 수익은 세금으로 내야 돼. 안 그러면은 법인 취소야. 딱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애플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애플이 아이씨 너희들 이딴 식으로 하면 나 딴 데로 갈 거야 그러잖아요. 가려면 가. 딱 그러는 거예요. 딴 나라 어딜 가요 근데? 어딜 가냐고요. 영국으로 가요? 영국 더 심해 걔네. 프랑스로 가요? 걔네 EU 연합은 더 심해요 걔네들. 더 많이 털어가. 그럼 자 아이폰을 만들어서 파는 게 미국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애플이 미국을 떠나서 만약에 다른 나라로 갔다, 예를 들어서 저 무슨 스리랑카 이런 데로 갔다, 세금 별로 없는 데로 갔다, 좋다 이거예요. 그래 알았어 너 열심히 만들어. 결국 아이폰도 만들면은 어딘가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팔아야 돈을 벌죠. 벌든지 말든지 하죠. 그거 쌓아놓고 무슨 돈 벌 거예요? 그걸 파는데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어디다 팔겠어요? 중국, 미국, 중국, 러시아, 무슨 유럽 연합 다 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미국도 이런 법안을 내는 거예요. 거기서 하원 상원에서 법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외국에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물건을 팔 때는 특히 AI 로봇으로 인해서 창출된 부가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1000% 매긴다. 딱 때려버린 거예요. 10배를 매기는 거예요. 1000%면 10배잖아요. 그죠? 10배를 매겨버린다. 딱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애플이 미국을 벗어날까요? 못 벗어나죠. 미국이란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는데 애플도 결국은 어디다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물건을 팔아야 수익이 된단 말이에요. 세금을 내든 어쩌든 간에 팔아야 돈이 벌어서 세금을 내든 갖다가 잉여금으로 쟁기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애플이 외국으로 스리랑카로 나갔어. 스리랑카에서 이제 아이폰을 막 만들었어. 그럼 스리랑카한테 팔면은 그 국민들이 삽니까? 비싸서? 안 사요. 잘. 애플이 비싸게 팔잖아요. 걔들 원가가 얼마나 돼 그거? 몇십만 원 되겠어요 그거? 100만 원 돼? 몇십만 원밖에 안 돼 그거. 몇만 원, 한 2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원가는 그거. 그거 갖다가 막 200만 원씩 받고 150만 원씩 받고 판단 말이야 아이폰을. 그거를 스리랑카 사람들이 구매력이 되나는 거예요. 구매력이 돼요 그 사람들이? 못 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애플 프리미엄 폰 같은 거 못 사고 무슨 애플 무슨 이게 엔트리급 있죠. 갤럭시 엔트리급 아니면은 중국의 무슨 샤오미 이런 거 싼 거 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고성능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애플 비싼 거 팔려고 딱 내놔봐요. 사겠냐고요. 누가 사줘야 말이지. 사줘야 세금을 내지. 결국 어디로 가야 돼요? 유럽하고 미국에 팔아야 돼요 얘를 다. 예, 애플이 스리랑카에 회사를 만들었어. 스리랑카는 세금 별로 안 걷어. 좋아. 신나게 만들었어. 이제 팔아야 돈 벌으면 이제 끝이네. 그걸 사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사주는 게 미국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미국에 딱 수출하면 어떻게 돼요? 1000%씩 받는 거지. 1000%. 야, 우리한테 팔려면은 세금 1000%씩 물어야 돼. 딱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애플이 더 손해 보는 거예요. 더 손해. 오히려 미국에서 만들어 갖고 한 300% 400% 세금 내는 것보다 더 손실 나는 거예요. 그냥 아예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 못 나간다고요. 절대 기업들이 어차피 걔들 파는 게 나와버리가 지구에 지구 안에서 파는 거라고요. 저 우주에 파는 것도 아니고 부가가치 창출되는 게 결국 미국에 팔고 유럽에 팔고 중국에 팔고 아시아 한국 일본 이런 데 팔아야 되는 거예요 다. 그거를 사줄 수 있는 구매력을 갖춘 나라에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애플에서 만약에 아이폰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수출한다, 우리가 수입을 한다, 거기다 관세를 500% 떼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미국도 1000% 때리는데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미국에서 만들자. 미국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애플을 봐줘. 야 애플, 너네 1년에 한 100억 벌던 거 지금 400 벌잖아. AI 써갖고. 그럼 400억은 300억은 그냥
어차피 초과 수익 아니야. 그 세금을 내 임마. 딱 그런 거예요. 그럼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해줄게. 네가 우리 우방국인 미국하고 일본, 유럽에 갔다가 많이 팔잖아. 우리가 힘써줄게. 걔네 나라에서 너한테 500%씩 500%씩 관세 그 세금 매기던 거 우리가 안 하게 정치적으로 우리가 해줄게. 딱 이러는 거예요. 이 정치력이라는 게 다 물건 물리는 거예요, 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애플이? 미국에다 그냥 파는 거 울며 겨자 먹기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도 아니죠. 원래 전에 100억 벌던 거, 원래 전에 100억 벌던 거예요, 그냥. 근데 AI를 쓰면서 엄청난 부가 수익을 냈는데, 부가 가치를 창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 부가 가치를 그냥 반납하겠다는 거지. 그래도 엄청 벌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됐잖아요. 그죠? 이재명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재명 씨가. 그러면은 만약에 나중에 이재명 씨가 만약에 대통령이 AI로 돼서 무슨 AI 우리나라에서 AI가 발전이 돼가지고 기업들이 AI를 사용해서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했을 때 거기서 세금을 왕창 거두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 찍겠어요? 누구 찍겠냐고요? 그 이재명 그분 당일 찍고 또 찍을 거 아닙니까? 그분이 임기가 끝나고 나서 다른 사람이 만약에 출마를 한다. 거기 또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 그 찍은 사람이 법안을 추진하고 해가지고 국회의원도 우리가 그 사람 뽑을 거 아니에요. 예? 국회의원이 딱 나왔는데 후보로 나왔어요. 국민 여러분, 저는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로 가게 된다면, 저 삼성전자나 SK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AI를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 AI 로봇을 사용함으로써 창출되는 부가 가치에 대해서는 다 세금을 때려버리겠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우린 그 사람들 뽑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로봇이 투표권이 있습니까? 로봇은 투표권이 없어요. 투표권은 인간에는 담아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뽑으면 돼요. 우리 일자리 날라갔으니까. 일자리 없잖아, 이제. 일자리가 없어. 어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국회로 가. 그래서 한두 명 갈까요? 여러 사람을 다 뽑을 거 아니에요, 다. 당과 상관없이 그런 공약을 내건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 국회에서 이제 법안을 내는 거예요, 이제 국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법안을 내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 부가가치 창출되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추징을 한다. 그걸 추징을 해서 국민들한테 공짜로 나눠준다. 딱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법안이 땅 통과가 되면은 기업들은 그때부터 돈 내야 되는 거지. 아니면 딴 나라로 가든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딴 나라로 가봤자 구매력이 있는 대한민국이나 이쪽으로 물건을 팔려고 들어오게 되면은 세금을 왕창 두드려 맞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런 거 다 생각을 해가지고 외국으로 갈 필요가 없겠다. 가봤자 도찐 개찐이다. 괜히 힘들어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하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거기 직원들을 갖다 사람을 안 쓰고 로봇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로봇을 쓰면은 사람이 무슨 황산 누출돼 갖고 무슨 사람 죽고 그럴 일도 없고 프레스 같은 거 막 찍는 거 프레스가 손가락 잘릴 일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데모가 없어져요. 데모가. 여러분 기업들이 노조가 없어지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네? 노조가 있으면은 골치 아파요. 1년에 2년에 몇 년에 한 번씩 막 임금 인상해달라고 막 데모하고 가동 라인 다 중단시키고 이러면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AI를 쓰면 그런 것도 없어요. 대신에 세금만 많이 내면 되는 거예요. 많이 버는 거에 대해서. 대신에 오너들은 자기 사는 사업만 열심히 하면 돼. 그때는 노조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이제 그때는.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걷어진 세금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쿠폰식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다 돈으로 나눠주는 거죠. 다 그냥. 예를 들자면 1인당 한 300만씩 나눠주는 거예요. 다 그냥. 아니면은 한 가구당 500만씩 나눠주는 거예요. 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놀면서 하면 돼요. 놀면서 그냥. 대신에 엄청나게 풍족하게 못 살아. 무슨 막 샤넬 백 무슨 에르메스 백을 사거나 이런 건 못해. 그렇지만은 먹고 산다는 지장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한 300 내가 만약에 1인 가구인데 200만 원씩 받는다. 예. 내가 1인 가구예요. 200만 원씩 받아.
그럼 인터넷하고 이게 보험료하고 이렇게 해갖고 자가 차 싼 거 사갖고 레이 같은 거 사가지고 이제 할 거면은 내가 2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나가겠죠, 그죠? 그럼 100만 원씩 그냥 모으는 거예요. 1년이면 1200이죠. 2년이면 2400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2400만 원 갖다 빽사면 되잖아요, 그때.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세상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인간 중심 4인 이상은 결국 로봇이 한다고 해서 기업들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예. 국민들도 그런 사람 뽑지 않아요, 절대. 예. 우리들이 여의도로 보내는 사람들 다 우리 국민들을 수용하는 사람들 보내지. 예. 기업 완전 기업에 무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그거를 방어해 주려고 한다? 그런 사람 뽑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안 뽑아. 예. 그러면 우리들은 그냥 놀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얼마 전에 앨런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고소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그런 로봇들이 더 발전되고 에너지원이 더 발전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여기다가 태양광 패널 박아놓으면은 전기세 끝. 나가는 지출이 없어요 이제. 그러면 태양광에서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받아다가 인터넷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무슨 난방도 하고 그래도 냉방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갈 게 없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그냥 삶을 영위하면 되는 거예요. 차박을 가고 싶으면 차박을 가고 일주일 동안 무슨 저 설악산 가고 싶으면 설악산 가서 거기서 비박하고 오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집에 오면 계속 통장에는 계속 나라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언젠가. 만약에 밥을 지어야 된다. 쌀이 없잖아요. 쌀 살 돈이 없잖아요, 그죠? 쌀 살 돈 없어도 돼요. 로봇들이 그러니까는 국가에서 수매한 토지 있잖아요. 그 토지에서 정부에서 로봇들을 사용해가지고 농사를 져요. 그럼 로봇들이 농사를 지면 월급 달러 갑니까? 그런 거 없어요. 전기만 넣어주면 돼 그냥. 거기서 만들어진 쌀을 갖다 다 분배해 버리는 거예요. 다 그냥 사람들한테 다. 예. 갖다 놓고서 너희들 1인당 얼마씩 1인당 최대 얼마 정도 먹으니까 가져가세요. 주는 거예요. 배급해 버리는 거야. 공산주의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건 공산주의하고 다른 거예요. 그건 자유민주주의하고도 좀 다르고요. 어떤 다른 또 정치 체제가 또 다 등장하게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가서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노가다도 집도 로봇들이 다 짓는 거예요. AI 로봇들이. AI 로봇들이 나가갖고 집을 다 줘. 예. 집을 다 줘. 예. 집을 다 진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초과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건설회사들이. 그건 세금으로 내고 그 세금은 또 국민한테 다시 환원이 되고 국민은 또 그거 갖다 또 돈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로봇이 일을 하고 로봇이 만들어낸 부를 국민한테 그냥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일자리가 없어져서 두려워하는 거는 만약에 기업들이 로봇을 사용해서 그 로봇이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했을 때 그 부를 기업이 가져가고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금으로 조지면 돼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 정부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예, 정부는 기업 편이 아니에요 절대. 자기를 많이 찍어준 사람 편이지.